오늘은 헤테로 접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테로란 말은 이종 접합, 우리나라 말로 이종 접합이라고 하는데요. 뭐 밴드갭이 다른 두 물질, 종류가 다른 물질을 접합했을 때 그런 경우를 이제 이종 접합, 헤테로 접합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헤테로 접합을 이용하는 반도체가 그렇게 깊이 있게 또 폭넓게 연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헤테로 접합을 이용한 뭐 슈퍼레티스를 최초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뭐 학부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이 헤테로 접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광전 소자에서는 다 헤테로 접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헤테로 접합에 대한 물리 현상, 그 다음에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는 법을 특히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헤테로 접합을 아주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다루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상적인 헤테로 접합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밴드갭이 서로 다른 두 물질을 접합했을 때 아이디얼한 케이스에는 이 접합의 계면에서 에너지 밴드에 불연속이 발생합니다. 밴드갭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전자 친화력의 규칙을 따릅니다. 가령 우리 갈륨 아세나이드와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를 비교해 보면 전자 친화력이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게 되면 요 델타 EC만큼 델타 EV만큼 밴드에 불연속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전자 친화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건데요. 전자 친화력 외에도 이 계면 상태에 따라서도 조금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면 상태, 즉 갈리마세나이드와 알루미늄 갈리마세나이드의 어떤 격자 부정합, 레티스 미스매치가 적을수록 아이디얼합니다. 다행히도 갈리마세나이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헤테로 물질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알루미늄 갈륨아세나이드. 격자 부정합률이 1% 미만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물질을 페어로 잘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한 케이스만 여기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친화력의 규칙을 따른다. 그래서 밴드에 불연속이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접합을 우리는 타입 1 접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밴드갭이 작은 물질이 밴드갭 큰 물질 속에 싹 함몰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걸 타입 1. 그래서 보면은 갈륨 아세나이드층의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를 보면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보다 다 작죠.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가 높죠. 양공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가 높죠. 그래서 양공이 여기에 잘 이렇게 컴파인 될 수가 있습니다. 전자도 이쪽으로 잘 컴파인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또 다루겠지만 이제 이런 경우를 잘 이용해서 이제 발광 다이오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자와 양공을 컴파인 시킨다, 가둔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발광 효율을 올리려면 캐리어를 어디다 가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두는 역할을 하는 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입 2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어긋나는 형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위치 에너지가 여기가 낮죠. 이쪽으로 잘 모이고요. 양공은 이쪽으로 많이 모일 수가 있겠죠. 여기가 더 양공의 위치 에너지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타입 2. 그래서 전자와 양공의 분리형이다. 그래서 우리 학부 과정에서 다룰 내용들은 주로 타입 1만 다룰 겁니다. 그리고 계면 상태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경우만 가정을 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굉장히 반복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한번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대략 어떻게 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타입 갈륨 아세나이드와 P타입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를 이렇게 접합시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 페르미 준위가 일치해야 되겠죠. 바로 열평형 상태에서는 페르미 준위가 서로 판판하면서 일치한다. 이제 그러려면 이쪽에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좀 낮아져야 되고 이쪽은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접합면, 계면에서 이쪽에서 보면 밴드가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고정적으로 해서 밴드가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쪽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를 고정점으로 할까요? 페르미 주니가 일치해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도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쪽은 공핍증이 아주 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밴드도 아주 작게 휘었죠. 이쪽은 상대적으로 도핑이 농도가 낮죠. 그래서 이쪽은 공핍층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공핍층이 넓어지니까 밴드도 이렇게 크게 휩니다. 대개 이 접합면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밸런스 밴드도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물질을 접합시킨다. 이건 N 플러스 갈륨 아세나이드, 이건 P타입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여기에 대문자 이렇게 P로 표시한 거는 밴드갭이 큰 물질을 대문자로 표시하고요. 여긴 밴드갭이 작죠. 그리고 N타입이니까 스몰 n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EG에는 갈륨 아세나이드의 밴드갭, EGP는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의 밴드갭. 그 다음에 이게 워크 펑션이 되겠죠? 이게 워크 펑션이 됩니다. 스몰 n, 라지 p. 그 다음에 이게 전자 친화력이죠. 그리고 이게 밴드의 불연속 델타 EC, 델타 EV. 자, 접촉을 하면 여긴 내려가고 여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밴드가 이렇게 아래로 휜다 그랬죠? 그리고 공핍층이 여기는 그렇게 크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밴드의 그 굽는 모양도 그렇게 강하게 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많이 휘겠죠? 이렇게 휘겠죠? 공핍층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크게 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불연속이 항상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델타 AC, 여기 델타 EV, 공핍층의 폭,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를 ECN, 밴드 갭이 작으니까 스몰 n으로 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ECP, EVP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해될 때까지 들어보세요. 밴드 모양이 대략 이런 모양을 갖고 접합면에서 불연속을 갖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정확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접합했을 때 밴드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 백큐ම් 주니도 이렇게 밴드 곡선 모양에 따라서 휜다 그랬죠? 자, 여기 백큐ම් 주니입니다. 이 공핍층의 폭이 이렇게 표시됐고요. 밴드의 불연속 포인트 델타 EV와 델타 EC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 파이 SP 요게 워크 펑션이죠? 요게 워크 펑션입니다. 그리고 밴드의 힘이라는 게 결국 빌트인 포텐셜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밴드의 힘이 어디입니까?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밴드의 힘, 바로 빌트인 포텐셜입니다. 그런데 P형에서의 빌트인 포텐셜. 여기는 요만큼이시죠? 여기가 더 적게 휘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VBIP가 BIM보다 항상 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것은 결국 요거와 요거의 합이 되겠죠? 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대략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요 화살표들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이 어떻게 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것은 결국 페르미 함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페르미 함수의 차이라는 것은 바로 워크 펑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워크 펑션이라는 것은 파이 SP하고 파이 SN이죠. 이 두 차이가 바로 이 빌트인 전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앞의 내용을 잘 상기를 시켜보세요. 그래서 전위 형식으로 표현하면 빌트인 포텐셜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에너지로 표현하면 전압의 단위를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QVBI 그죠? 이게 에너지죠. Q를 곱했으니까 그러면
자, 파이 SP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 SP가 요거죠. 요거는 전체 여기에서 요걸 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전체는 뭡니까? 요거는 Q 예타 P 바로 전자 친화력. 그 다음에 밴드갭이 되겠죠? 요 밴드갭.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걸 빼야 되겠죠? EFP 마이너스 EVP. 이렇게 됩니다. N형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죠? 전자 친화력에서 그 다음에 밴드갭 더하고 마이너스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EFN에서 EVN을 빼야 되겠죠. 요만큼을 빼야 되니까. 그죠? 요만큼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EFN 마이너스 EV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부 정리하면 이렇게 묶고요. 자, 이렇게 각각 묶습니다. 그러면 자,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 자, 전자 친화력의 차이가 바로 컨덕션 밴드의 불연속이 되겠죠?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델타 EC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P가 더 작죠? 이쪽이 전자 친화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가 붙고 델타 E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N타입과 P타입의 밴드갭 차가 델타 EG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뒷부분, 요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우리 P0라는 것은 결국 PP0죠. P타입 반도체 열병 상태에서의 양공의 농도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자, 요거의 PN0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러분들, PN0.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PN0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양공의 농도니까 유효 상태 밀도, 그죠? NV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N타입 반도체니까 여기 N이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자, 이건 N형 반도체죠. 여기서 NN0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정의합니까? 이렇게 정의하죠. EC-EFN입니다. 여기선 EFN으로 했기 때문에 EFN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EC-EFN이라는 것은 여기 요 보라색이죠. 여기에서 요걸 뺀 거니까 요만큼입니다. 자, 요게 값이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증가하면 전자의 농도가 점점 줄죠. 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커지면 점점 줍니다. 그래서 진성 페르미 준위까지 오고 넘어가면 이제 P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농도는 요 차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양공의 농도는 이러한 N타입 반도체에서 양공의 농도는 EFN-EVN으로 요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점점 작아지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이 값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N타입 반도체에서 전자의 농도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양공의 농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EFN-EVN 여기에서 요거 뺀 거 요걸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공의 농도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N0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가 갑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EFP-EVP 구할 수 있죠? 익스포넨셜이니까 로그 함수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EFN-EVN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여기다 각각 대입합니다. 대입하고 로그 함수의 마이너스는 나누기죠? 분자 분모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EG라는 것은 델타 EC 플러스 델타 EG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EC 없어집니다. 그래서 델타 EV가 나오는 거고요. 뒤에 하는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 갈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이종조법에서 빌트인 포텐셜은 빌트인 전압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단위는 VBI는 볼트가 되겠고 전체는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마늄하고 갈륨 아센이 이렇게 있어요. 이상적인 헤테로 조합을 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델타 EC, 델타 EV 빌트인 전압을 구해봐라. 그리고 어떤 타입인지 결정해보아라. 자, 먼저 델타 EC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저마늄의 전자 친화력, 갈륨 아센의 전자 친화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델타 EV라는 것은 델타 EG에서 델타 EC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0.70V. 그러면 우리 빌트인 전압은 이렇게 구했죠. 자, 그러면 PN0를 먼저 여기 구해야 되겠습니다. PP0는 여기 나와 있죠. 10의 16승. 자, 소수 캐리어, N타입 반도체의 소수 캐리어 양궁의 농도. N타입 반도체는 저마늄이죠. 자, 저마늄의 ND. 요거는 10의 16승이죠. 저마늄의 진성 캐리어 농도 뭐죠? 여기서 2.4 곱하기 10의 13승입니다. 제곱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PN0에다가 요거 넣고요. PP0 16승. MVN은 어떻게 됩니까? N타입 반도체 가전자 대 유효 상태 밀도. 그러면 N타입 반도체가 저마늄이니까 요거가 되겠죠? 6.0 곱하기 10의 18승. 그 다음에 여기는 P타입 반도체가 갈륨 아세나이드니까 요거 7 곱하기 10의 18승. 그래서 빌트인 전압은 약 1V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자, 저마늄은 밴드갭이 0.67이죠. 훨씬 작죠. 그 다음에 갈륨 아세나이드는 1.43입니다. 크죠? 근데 델타 EC가 0.06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델타 EV는 0.70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살짝 어긋났죠? 네, 살짝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요 안에 포함되는 거죠. 어긋나는 게 아니라 요 안에 포함됐죠. 근데 아주 살짝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타입 1이 되겠습니다. 타입 1 이종 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헤테로 접합은 조금 어렵습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이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못하면 뒤에 나오는 설명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번 요 시간은 이거 반복해서 꼭 기억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N타입 갈륨 아센하고 P타입 실리콘입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하면 되고요. 이때는 보면 여기가 0.02V가 나고요. 여기는 0.29가 납니다. 근데 밴드갭이 크고 여기 밴드갭이 작죠. 그래서 이거는 어긋납니다. 이쪽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입 1이 아니라 타입 2다. 이렇게 어긋나 있다 그랬죠. 위로 어긋나든 아래로 어긋나든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들, 이런 거는 타입 2 헤테로 접합. 그리고 빌트인 전압은 1.372V가 나온다. 여러분, 이 두 문제 반복해서 풀어보셔가지고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가지 형태의 헤테로 조합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는 법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